웨스트필드 고등학교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새로 전학 온 한국인 학생에 관한 것이었죠. 브래드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또 동양인이 왔다더라. 우리 학교에 동양인 받지 말라고 서명이라도 해야겠어. 제이슨이 비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이번에 온 여자애한테 골탕 좀 먹여볼까? 수학 시간에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묻어 있었죠. 마이클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따로 말해볼게. 수학 선생이 우리 부모님한테 뒷돈 받잖아. 며칠 후 수학 시간. 존슨 교사는 의도적으로 소형을 지목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것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였죠. 교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몇몇 학생들은 소형이 당황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형은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수식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죠. 불과 10분 만에 완벽한 해답이 칠판에 완성되었습니다. 소형은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선 꼴찌들도 푸는 문제예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존슨 교사의 얼굴이 붉어졌고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소형은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때 소형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소형은 칠판으로 걸어가서 대학원 수준의 고급 미적분학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편미 분방 정식과 위상 수학이 결합된 문제였죠.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존슨 교사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존슨 교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곳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제 김소영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실 안, 칠판에 적힌 복잡한 수학 공식들 사이로 김소영의 시선이 흘러갔죠. 18살의 소영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노트는 빼곡한 글씨와 도표들로 가득했고 같은 반 학생들은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소영이 수학에 매료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차 집에 늦게 들어오던 어느 날 밤, 소영은 혼자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한순간에 명쾌하게 풀리는 그 순간의 짜릿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때부터 소영에게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소영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해운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여러 척의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 덕분에 소영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죠. 어머니는 항상 소영에게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영은 이미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바쁜 사업 일정 중에도 소영의 성적표를 받아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소영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소영의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해운회사에 경영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국제 해운 시장의 불안과 연료비 상승, 그리고 몇 차례의 잘못된 투자 결정이 겹치면서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죠. 어머니는 소영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밤늦게 혼자 부엌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소영은 몰래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소영의 성적은 여전히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술을 드셨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소영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부모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죠. 그날 밤 아버지는 소영에게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소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장. 봄이 오면서 소영의 집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해운회사는 결국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영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위압적인 분위기는 18살 소영에게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어머니는 소영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큰 목소리와 아버지의 사과하는 말들이 소영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일주일만 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부모님은 소영을 불러 앉았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시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다. 간단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소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영의 손을 잡았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은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죠. 부모님은 그런 소영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특해 하셨습니다. 며칠 후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소영은 학교에서 돌아와 그 빨간 종이를 보는 순간 현실이 실감났죠.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소영이 공부했던 책상, 상장들이 걸린 벽, 가족 사진들이 놓인 거실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어릴 때부터 타던 차도, 어머니의 귀중한 장신구들도 모두 처분되었죠. 집 안은 점점 텅 비어갔고 가족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지만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학교에서도 소영의 상황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소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어떤 친구들은 소영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영은 그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평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소영에게 이런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소영의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하셨죠. 담임 선생님은 소영을 따로 불러 힘든 시기겠지만 공부만큼은 놓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공부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소영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수학학원도 끊어야 했고 새 참고서를 사는 것도 부담이 되었죠. 소영은 학교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거운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차라리 도서관이 더 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다시 소영을 불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미국으로 가야겠다. 갑작스러운 말에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으로요? 어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죠. 내 고모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잖아. 고모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 소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이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죠. 다음 달 안에는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아버지의 대답은 소영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죠. 민사고에서의 추억들,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죠. 다음 날부터 소영의 가족은 이민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비자 신청, 학교 서류 정리, 짐 정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죠.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책들과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져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소영의 이민 소식이 퍼지자 친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런 작별 인사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서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소영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3장,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소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살던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소영은 마지막으로 민사고 교정을 한 바퀴 돌며 그동안의 추억들을 마음속에 새겨두려 했습니다. 수학 교실, 도서관,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식당까지 모든 곳이 소중했죠.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밤은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심정을 달래고 있었죠. 소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언제 이 풍경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새로운 시작이야.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죠. 비행기 안에서 보낸 12시간은 소영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태평양의 광활함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자신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소영은 기내에서 받은 영어 신문을 읽으며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 낯선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소영을 압도했죠. 고모와 고모부가 마중을 나와주셨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 속에서 소영은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죠. 고모의 집은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고모는 소영의 가족을 위해 최대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지만 네 사람이 함께 지내기에는 좁았습니다. 소영은 고모의 딸인 사촌 언니와 방을 함께 쓰게 되었는데 언니는 이미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했죠. 처음 며칠은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음식부터 달랐죠. 고모가 한국 음식을 해주시려 애썼지만 재료도 다르고 물맛도 달라서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점점 식욕을 잃어갔고 몸무게도 줄어들었죠. 어머니는 그런 소영을 보며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어머니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소영은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완전히 달랐죠. 교과서에서 배운 정형화된 영어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자연스러운 영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버스를 타는 간단한 일상조차 어려웠죠. 소영은 점점 위축되어 갔고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민 초기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지만 미국에서는 언어의 벽과 자격증 문제로 마땅한 일을 찾기 어려웠죠. 고모부의 소개로 한인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거든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도우시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고모가 빌려준 영어 교재를 보며 발음 연습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소영에게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죠. 어머니는 우리 모두 힘들지만 포기하면 안 돼라고 가족들을 격려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 자신의 불안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에게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고모와 함께 근처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소영은 한국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놀랐죠. 학생들의 복장도 자유롭고 교실 분위기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소영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입학 상담을 받을 때 소영은 자신의 한국에서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상담 교사는 소영의 성적에 감탄하면서도 미국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조언했죠. 특히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소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1등이었는데 말이죠. 밤늦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소영은 종종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의 근황을 보면 더욱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모가 빌려준 미국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익히려 했고 도서관에서 영어 소설도 읽어보려고 시도했죠. 비록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장. 소영이 새로운 학교에 첫 등교를 하는 날 아침은 특별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고모가 준비해주신 아침 식사를 거의 먹지 못한 채 학교로 향하는 소영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한국에서는 자신감 넘치던 소영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첫인상은 한국의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자체가 넓고 개방적이었고 학생들의 복장과 행동도 자유로웠죠. 복도를 걸으면서 소영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인지도 느꼈죠.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소영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교사 미세스 데이비스가 소영을 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너를 환영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셨지만 소영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소영을 훑어보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인 미스터 존슨이 소영을 학급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새로운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김소영이에요. 존슨 선생님의 소개는 간단했지만 소영에게는 큰 시련의 시작이었죠. 학생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잘 부탁드립니다. 소영의 영어는 문법적으로는 맞았지만 발음이 어색했고 목소리도 떨렸죠.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소영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발표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인사조차 어려웠거든요. 첫 번째 수업은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영이 가장 취약한 과목이 첫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소영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지만 소영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은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고모가 싸주신 김밥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의 샌드위치나 피자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몇몇 학생들이 소영의 음식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소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의 문화가 여기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드디어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그나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었죠. 수학 교사인 미스터 존슨은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첫인상부터 권위적이고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소영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군요. 수학을 잘할 것 같은데요. 존슨 교사의 말투에는 미묘한 편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시아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소영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학만큼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수업은 2차 함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영이 이미 깊이 있게 배운 내용이었죠.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소영에게는 기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직 나서서 답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날 무렵 존슨 교사가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하나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교실은 조용해졌죠.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문제를 보자마자 해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여전히 손을 들기 주저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새로 온 한국 학생. 한번 해보세요. 존슨 교사가 갑자기 소영을 지목했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소영에게 집중되었고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죠. 소영은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분수 계산과 근의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단계별로 해답을 도출해갔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소영이 돌아보니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존슨 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죠.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소영이 푼 답을 확인해보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존슨 교사가 간단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죠. 소영은 자리로 돌아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맞췄다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더 컸거든요. 교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같은 말들을 해주었지만 소영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어떤 학생의 눈에는 질투 섞인 시선이 보였고 또 다른 학생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학 시간, 존슨 교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영이 교실에 들어서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의 시선이 소영에게 머물렀고 다른 학생들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며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존슨 교사는 평소보다 훨씬 복잡한 3차 함수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였죠. 이건 대학 수준의 문제입니다. 혹시 풀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를 보더니 포기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소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소영은 문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죠.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하지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존슨 교사의 의도가 단순히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김소영, 한번 해보시겠어요? 존슨 교사가 직접 소영을 지목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소영은 천천히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반 학생들도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소영은 점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이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해답에 접근해 갔죠. 미분과 적분을 활용한 고급 수학 기법들이 필요했지만 소영에게는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칠판에 써내려가는 소영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고 복잡한 수식들이 정리되어 가기 시작했죠. 교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학생들도 소영의 풀이 과정을 보며 집중하고 있었죠. 존슨 교사의 표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도전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점점 경직된 표정으로 바뀌어 갔거든요. 소영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분 정도 지난 후 소영이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의 전개 과정과 최종 답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소영은 한 번 더 검산을 해보고 나서 존슨 교사를 바라봤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존슨 교사는 칠판에 적힌 소영의 풀이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계산 과정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오류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죠. 심지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갔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존슨 교사의 말은 마지못해 나온 것 같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와우, 정말 대단해. 같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소영은 그런 반응에 조금 기분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존슨 교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소영에게 옆자리 학생인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천재구나. 나도 수학 좀 가르쳐줘. 그의 말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소영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죠.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우수한 성적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서커스의 묘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존슨 교사가 다시 한번 도전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학원 수준의 고급 미적분학 문제였죠.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나요? 그의 시선이 다시 소영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인 의도가 느껴졌죠.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제를 보니 풀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존슨 교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그는 소영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분위기로 소영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전을 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무엇보다 존슨 교사의 편견, 어린 시선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다시 칠판 앞으로 나아갔고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 개의 변수가 얽힌 복잡한 편미 분방 정식이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급 수학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했죠.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익힌 다양한 해법들을 동원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소영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사들도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영의 명성이 벌써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런 관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소영의 해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수학적 증명이 완성되어 있었죠. 존슨 교사는 이번에는 더 오래 검토했습니다. 뭔가 오류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소영의 풀이는 완벽했습니다. 교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존슨 교사에게 집중되었죠. 존슨 교사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그는 칠판의 풀이를 여러 번 검토했지만 어떤 오류도 찾을 수 없었죠. 소영의 해답은 완벽했고 심지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우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실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학생들은 교사의 반응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존슨 교사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욱 작아졌죠. 그의 말에 교실이 터져나가듯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소영에게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일어서서 격려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런 환호 속에서도 존슨 교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보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소영에게 주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며 감탄했죠. 리사라는 이름의 금발 소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리사는 지금까지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소영의 등장으로 그 자리가 흔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 정도로 수학을 잘하고 싶어. 리사의 말에는 감탄과 함께 미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죠. 소영은 그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고마워. 너도 충분히 잘하는 것 같던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존슨 교사가 소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교실에는 소영과 교사만 남았죠. 존슨 교사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김소영, 당신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사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일반적일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해서 수학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암기로 문제를 푼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억울했죠. 저는 암기로 푼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사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존슨 교사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이고 교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면서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적대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소영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우울해졌죠. 그때 리사가 다가와서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리사의 질문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수업에 대한 이야기였어. 소영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고개를 저었죠. 존슨 선생님이 너를 질투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가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거야. 리사의 말에 소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 학생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소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리사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해. 나도 가끔 그런 시선을 받았거든. 하지만 너는 정말 다른 차원이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쉽게 풀어? 리사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했거든. 그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 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올림피아드. 와, 그럼 정말 천재구나. 나도 그런 대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리사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그날 오후 수학 시간이 되자 소영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교사가 어떤 문제를 낼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교실에 들어선 존슨 교사의 표정은 더욱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의 위상수학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나요? 존슨 교사의 시선이 다시 소영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죠. 몇몇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고등학생이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문제를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고 고등학생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 수학까지 미리 공부했던 소영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었죠.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리사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이 풀기에는. 하지만 존슨 교사는 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천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실력이 있다면 말이죠. 그의 말투는 도전적이었고 교실의 분위기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존슨 교사의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영이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말로 고등학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복잡한 위상수학 문제였죠. 심지어 대학교 수학과 학생들도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문제를 분석하면서 소영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민사고에서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던 시간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순간들 말이죠.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접근 방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상수학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적용해가며 복잡한 증명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풀어나갔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의 풀이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존슨 교사의 표정도 점점 변해갔죠. 30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고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 집중력이 높아졌고 창의적인 해법들이 떠올랐습니다. 칠판 3개를 모두 채울 만큼 복잡한 증명 과정이었지만 소영은 끝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상황을 지켜보러 왔죠. 소영이 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고등학생이 대학원 수준의 수학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리사는 소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영을 경쟁자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응원하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슨 교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고 소영이 그 도전에 맞서고 있는 모습에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소영이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하지만 완벽한 수학적 증명이 완성되어 있었죠. 소영은 한 번 더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존슨 교사를 바라봤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존슨 교사는 칠판 앞으로 다가가서 소영의 풀이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죠. 다른 수학 교사들도 함께 와서 증명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10분 넘게 검토한 후 교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영의 풀이는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은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 더 우아한 방법이었거든요. 존슨 교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자신이 소영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낸 문제였지만 오히려 소영이 뛰어난 실력만 증명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고 존슨 교사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죠. 이것도 맞습니다. 존슨 교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교실이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영은 그런 환호 속에서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자리로 돌아가는 소영에게
리사가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는 절대 못 풀 문제였어. 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소영에게 다가와서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존경의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사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그는 다시 소영을 불렀죠. 김소영, 당신이 똑똑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존슨 교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풀었고요. 그런데 왜 계속 저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존슨 교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영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것 같았죠. 나는 그냥 당신의 진짜 실력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인하셨죠? 그럼 앞으로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날 밤 소영은 고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는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죠.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내가 잘 해냈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의 실력을 인정할 거야. 고모의 격려가 소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는 기쁨과 함께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질투와 편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영이 존슨 교사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낸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졌고 많은 학생들이 소영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고 수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소영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존슨 교사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소영에게 불필요한 도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업 중에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 소영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정상적인 사제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변화를 보며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심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리사는 소영에게 미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소영은 리사에게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영, 너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 리사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문제만 풀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 리사의 말에 소영은 뿌듯함을 느꼈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소영의 변화는 학업적인 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인마트에서 일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영어 공부에 성과를 보이며 자신감을 얻고 있었죠. 고모는 소영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하셨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내가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더 힘이 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죠. 아빠도 정말 힘드실 텐데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시잖아요. 저야말로 아빠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소영의 대답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가족의 끈끈함이 더욱 강해진 것 같았죠. 며칠 후 소영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죠. 수학과 주임 교수가 직접 소영을 찾아와서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소영은 망설임 없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시대회 준비를 하면서 소영은 다시 한번 수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은 여전했고 그 열정이 자신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미국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영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리사도 소영의 경시대회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고 토론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너는 정말 특별해.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수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리사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수학은 소영에게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거든요. 경시대회 당일 소영은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었지만 소영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지만 소영에게는 익숙한 유형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와 미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도전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죠. 소영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일, 소영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소영의 이름이 불렸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특히 존슨 교사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감동받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의 두려움과 불안감, 미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얻은 성장과 깨달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소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미국에서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죠.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영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그녀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소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소녀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소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과 끈기였습니다. 존슨 교사의 편견 어린 도전에 맞서면서 소영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실력과 인내가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소영의 용기와 결단력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